아마 함무라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들어보셨을 텐데, 함무라비는 바빌론의 6대 왕입니다. 이웃 국가들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해 죽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함무라비 법전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기원전 1800년에 백성들의 권리, 의무, 그리고 형벌을 체계화하여 법전으로 만들었고, 이는 역사상 최초의 법전입니다. 1901년 12월 프랑스 고고학팀이 현재 이란 영토인 고대 도시 수사에서 함무라비 법전 비석을 발견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비석에는 범죄마다 다른 형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이나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형벌이 유독 많았는데, 이런 이유로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법률은 수평의 띠를 그리며 아름답게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며 68개 정도가 가정 관련, 20개 정도가 신체 폭행에 관련된 법률로,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거대한 법전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돼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 기록물이자 동시에 예술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의 법과 관련된 기록을 적은 비석은 함무라비 법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석이 있는데 무려 15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이 비석의 발굴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빨랫돌로 쓰려다 찾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선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88년 1월 20일 울진 봉평리에서는 모내기를 위해 논 객토 작업 중이던 농부가 밭 가운데 머리만 일부 내밀고 있던 바윗돌이 거추장스러워 포크레인으로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꺼내진 바윗돌은 한동안 논 옆 개울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논을 지나던 마을이장 권대선 씨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석에는 깨알같이 쓰여진 글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에 울진군에 이를 신고하면서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석은 신라 버풍왕 1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버풍왕이 지방관들을 벌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사의 경우 글로 남겨진 기록이 제한적이라 이러한 금속문을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봉평리 신라비는 고대사의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그런데 1년 뒤 더 놀라운 소식 하나가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1989년 3월 31일 이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청년이 계명대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당시 노중국 계명대학교 교수였죠. 노중국 교수는 당시 한국 고대사 연구회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청년은 비석 하나를 찾았다라며 거대한 종이를 꺼내 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젊은 청년, 뜬금없이 보여준 종이와 글씨. 하지만 교수들은 곧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청년이 건넨 종이에는 사라, 촌주, 지도로 갈문왕, 도사 등 신라 용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년이 발견한 비석은 국보급 신라고비라는 뜻이었죠. 교수들은 곧장 청년에게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물어댑니다. 하지만 청년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가지고 온 종이를 챙겨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리죠. 30분 후 청년은 전화를 걸어 영천에서 안강 사이에서 발견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당시 노 교수의 방 안에 있던 교수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지역 한국 고대사 연구회 소속 회원들에게 급보를 전했고, 모두 다 영천, 안강, 포항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각 마을을 돌며 비석을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청년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없었고, 이대로라면 국보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러나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평소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으로 교수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원로학자 심지한 영남대 명예교수에게 판독을 의뢰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1차 판독으로 신라비가 확인된 후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후 밝혀진 청년이 냉수리비를 발견하게 된 경위입니다. 해당 비석은 오랫동안 청년의 아버지 밭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땅 위로 고작 15cm 정도 노출되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늘 거슬렸기 때문에 청년과 아버지는 날을 잡아 빨랫돌을 쓰자며 함께 비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씻고 흙을 털어내고 보니 빼곡히 적힌 비문이 발견된 것이죠. 바로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신라의 수도는 경주인데 왜 이런 비석이 포항에서 발견됐느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신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경주가 떠오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유일한 왕경으로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긴 역사도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경주에서는 포크레인 한 바가지만 파면 유물이 나와 함부로 땅을 건드릴 수도 없는데요.
그러나 경주에서 고작 1시간 거리 포항은 어떨까요? 보통 포항하면 포항제철이나 과메기 정도가 떠오르지만 한국 사학자들은 다른 눈으로 포항을 봅니다. 경주와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도시지만 경주에 비해 포항은 적어도 역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인접한 덕분에 포항제철이 세워진 영일만은 신라가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였고 내륙과 해상을 잇는 교통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 경주를 지나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끝없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죠. 즉 신라시대 이 드넓은 평야에서 생산된 곡식 대부분이 경주로 보내졌을 것이고 경주가 천년의 시간 동안 신라의 왕경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포항이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유적이나 사료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는데 1989년 냉수리에서 신라비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어쨌든 이렇게 발견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는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옛 비석으로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라 관련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형태는 네모난 자연석으로 밑부분이 넓고 위가 줄어드는 모습이며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윗면의 3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거의 닳지 않아 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게 특징이죠. 글자는 총 231자로 해서체로 보이나 예서체의 기풍이 많이 남아있어 비문의 형태와 글씨체 면에서 충주 고구려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매우 비슷합니다. 비문은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후의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세운 것으로 공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판결문과 같은 것이죠. 또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당시 풍속제도가 잘 담겨있기도 하죠. 비문 내용 중 개미라는 간지와 지도로 갈문왕 등의 칭호가 나오고 있어 신라 지증왕 4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세운 비석으로 신라의 왕명을 다룬 초기 율령체제의 형태를 보여주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판결문 하나를 두고 현재 우리가 이토록 세세하게 내용을 밝혀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해당 신라비를 모두 해석하면 당시의 정치체계, 사회, 문화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단어 하나를 온전히 해석하면 같은 시기에 다른 비석이나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우리 선조가 남긴 판결문 하나가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중성리비와 포항 냉수리비, 울진 봉평리비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비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군마현 모즈케 산비보다 연대가 훨씬 빠르고 글자 수도 많아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노중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는 2022년에 열린 포항문화포럼 포항신라고비와 신라사 기조강연에서 현재까지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조선시대의 기록유산이나 근현대의 기록유산이다. 기록유산의 대상에는 금성문도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금성문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으로 하여금 그 가치와 중요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라 동해안 산비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만약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오프닝에서 설명했던 함무라비 법전처럼 위대한 역사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잦은 수탈과 전쟁으로 많은 유산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탓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기까지 하고 있죠. 우리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비석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